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농작물 한 30여 가지 거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쭉 지어오면서 느낀 것이 모든 농작물을 심을 때 그 어느 작물에 거름이 어느 정도 주어야 알맞은 건지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서 거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접은 거를 말씀드리게 되면, 거름이 가장 많이 필요하는 작물은 고추가 되겠습니다. 고추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노지에 심는 고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양고추가 있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그 다음에 피망, 그 다음에 꽈리고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생으로 많이 먹는 아삭이라든가 아니면 또 과일 뭐 풋고추라든가 그런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추 종류가 거름은 가장 많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름이 많이 주는 작물이 이제 수박이 또 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호박 종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단호박이 거름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단호박은 제가 옛날에 많이 심어봤는데, 단호박은 거름이 적게 되면 단호박이 보통 잘 되면은 한 나무에 여러 개씩 열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단호박 한 개가 보통 한 2kg까지 2kg 넘는 것도 나오는데요. 거름이 적게 되면은 주먹만 해가지고 500g도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심으실 때는 거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땅콩도 좀 거름이 좀 그래도 먹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이도 조금 이제 거름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거름이 좀 필요한 작물은 옥수수라든가 아니면 노각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이 좀 거름이 좀 덜 먹고요. 그리고 또 거름이 될 수 있으면은 뭐 마늘 계통도 거름을 좀 많이 먹는 작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본 걸로 결과로는. 그리고 이제 또 농작물을 심을 때 거름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름이 제일 많이 필요하지 않는 작물은 이제 콩 종류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뭐 흰콩이라든지, 흰콩은 그 이제 농사 접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을에 수확할 때 콩을 뽑아보게 되면 콩뿌리에 동글동글한 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달린 것이 아마 질소를 아마 콩 뿌리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은 예지간한 땅에 심게 되면은 콩 뿌리에서 질소를 만들기 때문에, 성분을 만들기 때문에 콩이 더 잘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은 그 콩뿌리를 뽑아보게 되면은 동글동글하게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콩은 거름이 없는 땅에도 잘 되겠습니다. 물론 콩도 이 거름이 없고 석회 성분이라든가 또 밀양령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또 잘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콩은 논둑이라든지 밭둑이라든지 아니면 개량한 흙이라든지 그런 데도 콩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리태 콩도 그렇게 거름을 많이 먹는 작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리태 콩도 뭐 고추를 심었다든지 아니면 퇴비를 많이 낸 밭에 서리태 콩을 심게 되면은 꼭 그 밭에다 심는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좀 고랑을 넓게 한 80에서 1m 정도 드물게 심으셔야 순을 몇 번 주게 되고 콩이 열지, 거름이 많은 곳에다가 보이게 심게 되면은 콩도 열지도 않고 바람에 다 쓰러져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름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은 흰콩, 그 다음에 진우니 콩, 그 다음에 서리태 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보다 약간 거름이 필요한 작물은 뭐 들깨라든지 아니면 참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거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름이 이제 약간만 필요한 작물은 이제 상추 계통인데요. 뭐 꽃상추라든지 치마상추라든지 아니면 먹치마라든지 아니면 청치마라든지 아니면 뭐 치커리 종류를 지금 다 그냥 뭐 엔다이브라든지 레드라든지 아니면 뭐 쓴바기 치커리를 그냥 통틀어서 치커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치커리 계통에도 거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적당한 거름만 있으면 아마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름을 주실 때는
그 작물이 어느 작물이 거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동네 분들도 그렇고 또 3일 전에도 한 분이 이 경기도 쪽에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임대를 뭐 한 3,500평을 임대를 했는데 그분이 옆에서 그 땅 주인이 농사 짓는 거를 보니까 그 마늘을 그분이 2,000평을 심었는데 거름을 잘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왜 마늘이 실패한 원인이 무언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밭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마늘을 심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름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증상은 어떻게 돼서 마늘을 실패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마늘이 씨가 가리고 또 봄에 났는데 일칭하게 마늘이 나지를 않고 움푹움푹 들어가고 또 난 마늘도 노랗게 끝이 타고 떡잎이 많이 되고 하면서 마늘 캘 때까지 못 크는 건 못 크고 잘 크는 건 잘 크고 아주 칭다리가 많아가지고 마늘을 거의 실패를 하고 많이 못 캤다고 하는 걸 제가 들어보고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늘 하나를 심는 거를 저도 동네 분들이 많이 심는 걸 제가 이제 오다 가다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마늘을 그 잘 되게 한다고 이제 가을에 보통 여기 이제 중부 지방은 마늘 적기가 10월 한 15일이 되겠습니다. 10월 한 15일부터 심기 시작하면은 이제 11월 달까지 심고 어느 분들은 이제 뭐 배추를 이제 뽑고 심게 되면은 아마 12월 달에도 심는 분이 계신데요. 만약에 이 그 마늘을 심으실 때는 그 거름을 넣으실 때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그 마늘이 그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이제 꽂아놨을 때 이 땅 속에 거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가 삭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늘이 이 땅에다 꽂았을 때 그 땅 속에 거름이 적당히 잘 섞여서 뿌리를 내릴 때 이 뿌리가 상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 거름을 예를 들어서 마늘 전용 비료나 아니면 테이블이나 아니면 어떤 분은 또 더 잘 되게 한다고 유박 비료를 많이 넣으시고서는 많이 넣으시게 되면 그 밭을 깊이 갈아서 그 여러 가지 그 비료나 테이프나 그 미량 요소가 잘 섞여야 되는데 잘 섞이지 못하고 낮은 땅이 낮은 상태에서 거름이 섞이게 되면은 그 농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마늘을 꽂게 되면은 거의 대다수가 거름이 좀 적은 데는 뿌리를 잘 내리고 거름이 많이 있는 데는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가 삭기 때문에 뿌리가 왕성하지를 못해 가지고 겨울에 휴면기 그 기간에 뿌리를 보통 한 뼘 내지 두 뼘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이제 겨울에 추워서 저녁에 영하로 떨어질 때 서리빨이 생기고 할 때 이 마늘이 이 땅에서 겨울로 오질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뿌리를 못 잡았을 때는 아마 적기에 심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마늘이 이 서리빨이 생기게 되면은 뿌리가 조금 완전 땅속까지 박히질 못하고 조금만 뿌리가 나가지고 있게 되면은 저녁에 서리빨이 생겨서 땅이 얼었다가 솟구쳐 올라올 때 이 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낮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 땅이 녹게 되면은 밑에서 마늘이 뿌리가 받쳐 있기 때문에 마늘은 위로 올라오게 되고 흙은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연속으로 누적되게 되면은 이제 마늘이 쓰러져서 이제 겨울에 동해 피해를 받아서 또 이제 죽게 되고요. 아니면 또 이 마늘을 너무 늦게 심으셔가지고 이 마늘이 이 심고 나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날이 춥게 되면은 이 마늘이 땅속에서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바로 이제 12월 달이 말경에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마늘이 서리빨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동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늘을 적기에 10월 한 15일부터 11월 초까지는 심으시고요. 만약에 마늘을 늦게 심으셔가지고 늦게 심으실 경우는 마늘을 심으시고 완겨를 좀 뿌리시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하얀 부직포를 덮으시던지 아니면
하얀 비닐을 덮으시게 되면 서리빨이 생기지 않고 마늘이 잘 자라겠습니다. 그 대신에 봄에 날이 해동되면은 너무 오랫동안 비닐을 두지 마시고 마늘이 막 올라와서 한 5, 6cm만 컸을 때는 저녁 때 그 부직포나 비닐 멀칭을 벗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늘을 심으실 때는 꼭 거름을 많이 해야 마늘도 그 상품성이 좋으니까 거름을 내시는데, 거름을 많이 못 내시고 적당히 내셨을 때는 뭐 트랙터로 노타리 치고 뭐 경운기나 관리기로 잘 하셔서 마늘을 심으시면 되는데, 거름을 너무 많이 하셨을 때는 가능하면 좀 깊이 그 땅을 잘 섞으셔서 마늘을 심어야 봄에 싹도 일칭하게 나고 마늘이 잘 되고 다수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실패한 사람 마냥 거름을 넣으시고서 노타리를 낮게 치셔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고추를 이제 모를 많이 길러서 팔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1년에 꼭 몇 분씩 오셔가지고 이 고추를 뽑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추가 가스 피해를 받게 되면은 그 고추를 심고 흙을 덮어놓은 그 부위가 까맣게 변하면서 고추 그 표피가 이게 무르게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그 가스가 이제 미리 거름을 넣으셔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 비닐 멀칭을 해야 날짜가 한 20일 지나게 되면은 이 비료하고 퇴비하고 여러 가지 분해가 돼서 가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분도 없이 그냥 비닐 멀칭을 한 밭에서는 이제 고추를 심고 이제 그 물을 주게 되면은 그 물에 의해서 이제 수분에 의해서 이제 그때 가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그 고추 심은 데가 이제 모종삽으로 찍고서 고추를 심었기 때문에 글리 가스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 고추 심은 데서 한 10cm 위에 하얗게 변하면서 이 고추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도 다 가스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일 전에 그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리면서 고추에 대해서 이제 한 강연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내년에 고추를 심으실 때 진짜 고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름을 많이 내신 분들은 반드시 그 트랙터로 물론 갈아서 깊이 갈아도 되지만은, 가능하면은 지금은 그 임대해주는 농기계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크렌을 빌려서 보통 60에서 70cm를 거름하고 잘 섞게 모조리 뒤집은 다음에 고추를 심으셔야 고추가 잘 되고 다수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고추를 심으실 때는 거름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가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꼭 깊이 가르셔야 되고, 또는 흙하고 퇴비하고 비료하고 여러 번 노타리를 쳐서 잘 섞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거름을 얕이 갈고 거름을 여러 번 섞지 않게 되면은 고추는 가스 피해를 반드시 입게 됩니다. 설사 고추가 잘 자란다고 하더라도 제가 실험을 해보게 되면 거름을 안 넣고 심었을 때와 거름을 너무 많이 넣고 심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차라리 거름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서 제대로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스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고추를 심게 되면은 고추가 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도 고추가 까맣게 잘 크지도 못하고 칭다리를 많이 되게 되고 성장이 굉장히 느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추도 얼마 못 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차라리 일반 보통 땅에다 거름을 차라리 많이 안 하고 적당히 내고 그냥 고추를 심은 게 수확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도 거름을 너무 많이 내고서 노타리도 제대로 못 치고 잘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마늘을 심은 거와, 아니면 한쪽에다 거름을 적당히 많이 안 내고 그냥 보통으로 내시고 마늘을 한번 심어보게 되면 그 보통으로 낸 마늘은 굉장히 일층하게 크고 뿌리도 잘 내리고 잘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번은 거름을 적당히 한 곳에 마늘 한 통을, 두 통을 심어 보시고, 거름을 많이 내고 제대로 섞이지 않는 곳에 마늘을 심게 되면은 마늘이 봄에 싹이 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름을 물론 많이 내는 거는 내는 나름대로 그만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히 내실 때는 그 노타리를 잘 치시고 잘 섞어야 그다음에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양파 묘를 꼭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양파가 겨울에 물론 이제 양파는 제가 이제 매년 심게 되는데 양파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그 추위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영하 20도까지는 1년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 천안지방 같은 경우도 영하 한 17도, 18도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이 양파를 대개 보면 물론 추위에도 죽을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한 거로 봐서는 양파도 역시 그 죽는 것이 거름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년 양파를 심어도 뭐 솔직히 죽어야 10% 이내고 거의 90% 이상은 다 잘 삽니다. 그리고 제가 양파를 심을 때는 원래 양파 전용 비닐이 보통 한 9구짜리도 있고 11구짜리가 있는데 저는 설사 죽는 걸 대비해서 그냥 마늘 비닐로 1m 50에 13구멍 뚫린 데다가 이제 마늘을 심게 되는데요. 이제 마늘을 보통 한두 씩이나 두두 씩이 심고 옆에다 한두 씩 정도 더 만들어서 양파를 심는데 보통 그냥 비닐을 따로 사는 것보다 설사 양파가 한 10% 죽는 거를 감안을 해서 13구멍짜리 마늘 심는 데다 양파를 심는데요. 그래도 별로 몇 개 안 죽어가지고 마늘 캘 때 보면은 저번에도 제가 저기 5월 달에 그 양파 그 영상을 잠깐 올렸는데요. 거의 조금 죽어서 좀 드물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거의 아마 한 90%, 95% 정도는 살기 때문에 양파가 굉장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양파가 좀 드물게 심은 것보다는 좀 양파가 좀 자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양파가 죽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겨울에 이제 양파를 10월 달에 이제 심게 되면은 양파가 이제 뿌리를 잡아서 양파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12월 초까지 크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은 상태에서 잎이 한 3장 정도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난 다음에 겨울을 이제 나야 양파가 봄에 더 실하게 봄에 해동돼 있을 때 샅샅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거름을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름을 잘 희석이 안 되고 너무 거름을 많이 냈다든가 아니면 그 양파 전용 부피를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은 그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겨울에 뭐가 그 가을까지 한 3장 정도 잎이 더 커야 되는데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겨울에 그 약하기 때문에 이제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양파를 심으실 때는 두둑도 좀 높이 해가지고 배수도 물론 잘 돼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거름 종류를 여러 가지 작물에 내실 때 잘 알맞게 내셔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거름을 많이 하셔가지고 양파도 아마 씨를 가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해마다 양파를 단골로 한 6판에서 7판씩 심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지금 한 몇 수십 년째 그분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꼭 포크레인을 이제 하루씩 이틀씩 맞춰서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우지 옆에 그 소를 먹이는 분이 계신데 그 소를 먹이는 분이 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름을 치우기가 마땅치 않을 때는 저희 집 포크레인 기사 밭에다가 그 거름을 많이 그 여름에 거기다가 쏟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비닐을 덮어서 잘 이제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 거름을 포크레인에다가 파헤치고서 이제 그 포크레인에다가 모조리 잘 섞이게끔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양파를 심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이 양파 하나에 거름을 많이 하니까 800g에서 1kg까지 나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양파가 그 저장 양파가 보통 한 400g에서 450g 정도 잘 되면 그 정도 큰다 그랬는데 거름을 많이 할 때는 양파가 그렇게 큰다는 것을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해는 그 양파를 실패를 했는데요. 왜 실패를 했느냐? 그분이 더 잘 되게 한다고 그 봄에 양파에 비료를 뿌릴 때 보통 이제 해동돼서 양파가 막 속고갱이가 나와서 클 때 비가 온다 그러면은 비료를 주고 싶으면 밑거름이 없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밑거름이 많이 했을 때는 안 줘도 되고요. 밑거름이 좀 부족하다고 할 때는
그 요소 비료에 가리 약간 섞어서 살짝 날려주면 되는데, 그거를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 그 눈이 녹으면서 비료가 들어가라고 그 7판을 심은 데다가 복합비료 한 짝을 갖다 얹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합비료 한 짝 때문에 너무 그 비료를 많이 뿌렸고, 또는 그 양파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해동이 돼서 양파가 크는 시기에 비료를 제가 볼 때는 한 2바가지만 주면 되는 거를 양파 7판 심는데 복합 비료를, 그것도 양파 휴면기에 한 푸대를 뿌렸기 때문에 그 양파가 아마 2개인가 3개 살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걸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앞으로라도 농사를 지실 때는 꼭 거름을 적당히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작물이 거름을 많이 필요하는 작물이고, 어느 작물이 보통만 내도 잘 되는 작물이고, 어느 작물은 거의 거름을 안 내다시피 하는 작물에 심어야 되고, 또 어느 작물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추를 심었다 그러면 거기에다는 그 거름이 필요치 않는 작물을 심게 되면은 작물이 웃자라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아니면 열매가 잘 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으실 때는 어느 작물이 거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작물이 거름이 안 필요한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농사를 지시게 되면은 아마 농사가 잘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제가 농사를 지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게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농사 짓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오늘 그 몇 번 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사 지으시면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농사를 다수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요즘은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요. 지금 이 천안 지방에도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지금 계속 가물어 가지고 들깨도 지금 다 타 죽어 가고 있고, 벼도 지금 막 논바닥이 갈라졌는데도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물을 못 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 논도 지금 7마디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하수물을 계속 퍼도 지금 봐서 20일 넘게 물을 펐는데도 지금 한 마디기 정도는 오늘 제가 새벽에 일찍 가봤더니 물이 거기까지 오지를 못하고 지금 이삭거름 준 것도 그냥 위에 그냥 그대로 있고 해가지고서 벼가 빨갛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하루속히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가 무척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일부 지역은 제가 더러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은 뭐 소나기가 한 30분씩 왔다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천안에는 아직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